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5당 대선 후보들이 첫 TV 토론회에서 격돌했습니다. 사드를 비롯한 안보 문제, 경제와 일자리 창출, 후보 검증 등 주요 현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서로의 약점을 지적하면서 언성을 높이거나 거친 표현을 동원해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적폐 논쟁 등으로 맞섰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 압박을 강력히 주문하며 중국에 대해서 북핵 해결 요구와 미중 무역을 연계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세월호가 지난 11일 최종 거치되면서 수색 체제로 전환됐지만 선내에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를 진흙은 여전히 골칫거립니다.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의 구석구석을 씻어내는 세척 작업과 안전도 검사 후 선체 진입과 수색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5%에서 2.6%로 높이고 기준금리는 현재 수준인 1.2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성장률 전망을 높인 근거로 수출 회복세와 IT 업종 호황에 따른 설비 투자 확대, 대통령 선거 일정 확정에 의한 소비 심리 개선 등을 제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미중 정상회담 소식과 주요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 등을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오늘은 주요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과 공약 검증 등을 기획한 세 가지 코너와 뉴스 리뷰를 모니터했습니다. 먼저 대선 기획 코너인 대선 상황실, 공약 검증, 대선 따라잡기를 살펴본 곽선의 시청자 평가의 의견 함께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대선 상황실, 공약 검증, 대선 따라잡기 등 대선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예리하고 깊이 있게 해소하고자 대선 관련 3개 코너를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대선 관련 3개의 코너를 주제로 모니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스 1번지에서는 문재인 대세론, 안철수 대안론, 공방 격화라는 주제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정기남 국민의당 홍보위원장, 전용학 전 새누리당 의원,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등 4명이 출연하여 한국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에 대해 논하고 각 당의 대권 후보에 대한 대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대담 후 4분 20초 분량의 대선 상황실 코너가 이어졌습니다. 대선 상황실에서는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 전국이 펼쳐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소수 정부는 이 국면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미리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구성이 적절했고 운영이 매끄러웠습니다. 기자의 진행 발언을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역대 여소야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서 전달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여소야대는 1988년 13대 국회였었고 14대, 15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은 이어졌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현재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집권해도 과반은 될 수 없고 국민의당이 집권할 경우 여당 규모는 40석으로 협치와 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몸싸움과 소화기, 최루탄까지 이른바 동물국회를 경험한 18대 국회는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한 선진화법을 통과시켰고 의도는 좋았지만 19대 국회는 식물국회, 불임국회로 불리며 제기능을 못했다고 앞으로의 소수정부가 처할 국면을 그 맥락을 적절하게 짚어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와 타협이란 답은 정해져 있지만 실행은 또 다른 문제라며 시청자들에게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며 대선 상황실 코너는 마무리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발빠르게 기획된 대선 상황실은 대선 주요 주자들의 움직임과 각 캠프의 상황 등을 족집게처럼 집어줘 대선 전국의 흐름을 알기 쉽게 정리한 점이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기자가 진행할 때 대선 주자들의 생생한 인터뷰 등을 자주 활용하면 더 풍성한 내용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연합뉴스TV는 4월 5일 수요일부터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6개 분야별로 각각의 세부적인 주제로 집중 점검하는 2분 분량의 공약 검증 코너를 운영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4월 5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당일 3개의 주요 주제로 나눠 보도했고 6일 목요일 경제 분야의 주요한 주제 3개로 접근했으며 7일 금요일은 교육 분야, 8일 토요일은 외교 분야, 9일 일요일은 복지 분야, 10일 월요일은 노사 상생이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우선 4월 5일 첫 번째로 정치 분야, 그중에서도 뜨거운 감자인 개헌이라는 첫 주제에 대해 각 후보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다뤘고 대선 후보 5명이 개헌에는 공감하지만 그 시기와 방법 등 개헌 방향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을 두고 관련 내용을 기자가 간결하게 정리해서 관련 각 후보자의 짧은 인터뷰와 함께 구성해서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날 2분 정도의 분량으로 정치 분야 두 번째 주제인 각 당 대선 후보들의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다뤘습니다. 이번 대선은 3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이번 선거는 현직 대통령이 없이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없다는 것은 집권 여당이 없다는 것이고 이는 집권 여당의 후보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1987년 체제 출범 이후 대선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는 늘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이번에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서 벗어나 오히려 보수 단일화론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권 인수위가 없습니다. 의원 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대선 직후 정권 인수위원회를 꾸립니다. 하지만 이런 준비 시간이 이번에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선 당선인이 바로 대통령 자리에 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때보다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고 그래서 선거 기간에 그 부분도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합뉴스TV의 이번 공약검증 코너 신설은 보도국 뉴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아주 시의적절하고 탁월한 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자막과 관련 영상자료뿐만 아니라 그래픽 화면을 좀 더 추가하여 적절하게 활용했다면 더욱 충실한 공약검증 관련 정보 전달이 됐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선 관련 공약이 후보자들 간에 어떻게 다른지 그래픽 화면으로 정리하여 눈에 띄게 전달해 주었다면 프로그램을 집중해서 보지 못하는 환경의 시청자들을 위해서도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연합뉴스TV는 3월 13일 월요일부터 매일 2분에서 3분 가까운 분량으로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주요 이슈와 용어를 살펴보는 대선 따라잡기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지난 3월 13일 월요일 차기 정부와 정권 인수위원회가 가동되지 않는 점을 들어 정치권에서는 후보별로 예비 내각, 섀도우 캐비닛을 공개하고 대선을 치르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섀도우 캐비닛은 무엇인지, 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투표 인증샷 V자도 괜찮아요라는 주제로 지난 4월 10일 월요일에 최근 SNS가 발달하면서 투표 후 인증샷을 찍어 공유하는 일이 시청자들에게 익숙한데 이러한 인증놀이 관련해 이번 대선에서는 각종 제약들이 사라지면서 투표 인증놀이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거나 V자나 숫자를 표시하는 등 손동작 제한이 없어졌음을 안내해주는 등 시청자에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잘 선택하여 참신하게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선 따라잡기는 차별성이 있는 코너였습니다. 네, 대선 상황실 공약 검증, 대선 따라잡기 코너를 살펴본 곽선희 시청자 평가의 의견 함께 했는데요. 뉴스 리뷰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지난 7일은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경쟁이 치열했고 후보 간의 검증 공세도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연합뉴스TV 뉴스 리뷰에서는 이와 관련 3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대선 전국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대담에 참여한 첫 번째 전문가는 김철근 동국대 정외과 겸임교수로 현재 안철수 후보 국민캠프 대변인이자 국민의당 구로구 앞 지역위원장이었고 두 번째 전문가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로 커뮤니케이션 학 박사이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전문가는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가 출연하여 문재인, 안철수, 물고 물리는 검증 정쟁을 주제로 대담을 했습니다.
좀 더 상세히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우선 앵커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후보들 간의 지지율이 그야말로 쫓고 쫓기는 모양새라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후보들의 지지율 추이를 어떻게 보는지부터 질문했습니다. 전체적인 대담의 논의를 매끄럽게 이어가는 등 전반적으로 두 앵커의 중재의 역할과 대담을 이끌어가는 정리 및 진행은 적절했으며 질문의 내용 선택과 구성 역시 시의적절하여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대담 초반부터 정치권의 브리핑 영상 자료를 자주 활용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높인 점도 눈에 띄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자막과 발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든가 이미 지나간 발언 내용과 관련된 자막이 뒤늦게 화면에 등장한다든가 발언 내용과 상관없는 자막을 보여주는 등 자막과 내용이 시청자들의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는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뉴스 보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확성과 공정성, 객관성 등은 물론이고 방송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해서 앞으로는 좀 더 자막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하나의 모니터가 아닌 보도국 뉴스 프로그램 전반과 관련 의견입니다. 시청자들은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연합뉴스TV 프로그램을 실시간 시청하는 것에서 나아가 연합뉴스TV 홈페이지와 연합뉴스TV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시청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하기 편안한 매체를 선택하여 다시 보기 혹은 다른 시청자들이 많이 본 영상 추천받아 시청하기 헤드라인 뉴스 등으로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 선택해서 찾아보기를 하는 등 시청 행위가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 흐름에 발맞추어 연합뉴스TV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서 대선 관련 시적절한 코너인 대선 상황실, 공약 검증, 대선 따라잡기 등의 3개 코너를 시청자가 검색하거나 선택해서 시청하기 편리한 접근 구성으로 운영을 개선하여 시청자들의 시청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3개 코너 모두 대선 관련 중요 이슈를 상세하게 시의적절하게 다루고는 있지만 다른 프로그램 내 붙여서 구성이 되어 있거나 각각 별도의 검색 기능으로 개별 코너를 시청자가 일일이 직접 찾아 확인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가족들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지난주 제작 프로그램을 모니터한 명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서윤재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살펴봤습니까? 네, 저는 지난 8일 방영한 미니 다큐 오늘 1000원의 미학편을 모니터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 시대에 단돈 1000원으로 즐기는 먹거리와 여행이 있다고 해서 흥미로웠는데요. 1000원 한 장으로 즐기는 막걸리 한 상과 맛있는 잔치국수, 그리고 강원도 여행이 소개됐습니다. 단돈 1000원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비법과 함께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00원의 행복을 찾으러 간 곳은 경기도 안산의 한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장날인 만큼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터에서 유독 붐비는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막걸리 가게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돼지 껍데기와 곱창, 김치, 두부 등 7가지 안주도 마련돼 있었는데요. 1000원짜리 막걸리 한 잔이면 안주가 다 서비스라는 손님의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1000원 막걸리 한 잔 먹으러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몰린다는데요. 사장님은 처음에 싸게 많이 팔기 위해 이렇게 저렴한 가격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달콤한 전통 막걸리 한 잔에 무한 제공 안주가 1000원이라는 사실은 보면서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무려 7가지 안주가 1000원인 것도 모자라 안주는 무한 제공이라고 합니다. 너무 싸게 팔아서 남는 게 있냐는 걱정스러운 물음에 노인들과 시민을 위해 가격을 올릴 생각이 없다며 환한 얼굴로 대답하는 사장님의 얼굴에서 진정한 행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더해 사장님의 후한 인심으로 손님들도 절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요. 15년째 처음 가격 그대로 시민들의 행복을 채워주는 막걸리집이 오래오래 있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등촌동의 한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도 아주 유명한 맛집이 있다는데요.
작은 가게에 손님들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이 가게의 인기 메뉴는 잔치국수입니다. 딱 봐도 푸짐한 양의 잔치국수가 단돈 1,000원밖에 안 한다는데요. 인기 요인은 저렴한 가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라는 잔치국수. 그 깊은 맛의 비결은 바로 육수에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저렴하게 팔아도 재료만큼은 아끼지 않는다는데요. 멸치와 대파 등 7가지 재료를 사용해 4시간 정도 푹 우려낸 육수는 그 자체로도 맛있을 것 같았습니다. 재료 또한 모두 국내산을 사용한다고 하니 품질 또한 믿음이 갔습니다. 사장님은 착한 가격을 보고 찾는 손님을 보면 행복하다며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그런 행복이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의 입맛도 사로잡은 메뉴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탕수육이었는데요. 국내산 돼지고기로 반죽까지 직접 만드는 게 비결이었습니다. 정성이 가득한 탕수육의 가격도 단돈 2,000원이었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과 건강한 재료 사용으로 가족 단위 손님도 많이 찾는다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아기를 안고 온 부부 손님도 있었습니다. 1,000원의 행복을 여러 사람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소원이라는 사장님. 부디 그 소원이 오래도록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000원짜리 국수를 끝까지 지켜서 1,000원의 행복을 가질 수 있게 여러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소원입니다. 마지막 1,000원의 행복을 찾은 곳은 동두천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이른 아침부터 여행객들로 붐볐는데요. 백마고지행 열차표가 놀랍게도 단돈 1,000원이었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면 약 5,000원 정도가 드는 데 비해 무려 5배나 싼 값이었습니다. 열차를 타고 철원까지 가는데 겨우 1,000원이라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가격이었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백마고지행 낭만열차에 몸을 싣고 있었는데요. 가격이 너무 싸서 운행이 되냐고 묻는 어르신의 말씀에 공감됐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1,000원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또 너무 싸니까. 백마고지행 열차는 동두천과 연천, 신탄리 등을 연결해주는 열차로 우리나라의 마지막으로 남은 통근 열차라고 하는데요. 주말엔 강원도를 여행하는 손님들로 이렇게 붐빈다고 합니다. 백마고 지역은 경원선 철도 중단점으로 대한민국의 최북단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대부분의 관광지가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역에서 운영하는 버스 투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성인 기준 12,000원이면 문화해설사와 함께 여행을 즐길 수 있어 인기라는데요. 여행의 즐거움뿐 아니라 역사의 현장을 방문해보는 의미도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부터 의미 있는 여행까지 1,000원의 가치는 작지만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불황 속 작은 희망이라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모니터 내용 함께 잘 봤습니다.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서윤재 학생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네, 저는 1,000원 한 장으로 백마고 지역을 가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백마부대에서 하면서 단체로 백마고지 탐방을 간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프로그램을 보면서 군 시절 추억도 떠오르고 좋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1,000원을 내고 백마고지행 열차를 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니다큐 오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반도 주변 긴장감이 감돌고 미중 간 갈등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두 정상의 만남에 대해서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미중 정상회담에 나타난 북핵과 사드 배치 등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언론과 외신들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방행정교육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김진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중 정상이 지난 6일과 7일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과 주요 회담에 대해서 언론들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 두 스트롱맨의 만남, 세계의 단판으로 주목받던 미중 정상회담이 싱겁게 막을 내렸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면 미중 간의 통상 이슈는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지만 북한 핵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심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양측이 이제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을 뿐 공동 성명 같은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습니다. 언론은 별다른 성과 없는 미중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라고 보도하면서 정상회담 만찬 직후에 이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고 해석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회담의 결과를 보면 미국이 실패한 대북 정책 30년을 답습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실질적인 관심은 중국과 맺은 경제 관계에 있다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앙일보도 일면 헤드라인 제목을 시리아 폭격, 북한 도발도 경고했다라고 전하면서 시리아의 공격은 북한과 중국을 향해서 말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최고 수준의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이제 시리아 공격을 북핵 문제나 어떤 중국과의 관계로 연결시키지 말고 트럼프의 중동 정책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러한 심각한 외교 사안에 한국은 빠져 있다면서 적극적인 외교를 주문했습니다. 한반도와 중동은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트럼프와 푸틴, 시진핑이 이제 한반도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협상 카드가 되지 않으려면 단단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이 이제 겉으로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이상의 갈등을 막는 데 주력한 탐색전이었다고 이제 분석을 하면서 북핵과 사드 문제는 단 한 번의 만남으로는 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막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중 정상회담에 나타난 북한 핵과 미사일, 사드 배치 등 우리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주요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네, 트럼프는 그동안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인류의 문제다, 휴머니티 프로블럼이라고 강조해 왔었는데요.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제 북핵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혀왔었죠. 하지만 사드 등 중국과 얽혀있는 민감한 사안보다는 미국의 실질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는 어떤 무역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인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는 좀 뒤로 밀린 감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과 중국에 보내는 최후 통첩성 경고만 있었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또 트럼프 역시 미국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결국 양국 정상이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것이어서 중국의 사드 보복 철회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정상회담 결과 이 브리핑에서 북한과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북한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비핵화 의지를 말하는 거겠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의견 조율을 할 수 없다면 독자적인 방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이제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또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감행할 우려도 있어서 이제 한반도에 4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한국일보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양국의 시각차가 너무 컸던 것이 아니냐면서 북한 핵 능력이 이제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의 독자적인 방도라는 것이 이제 관계 악화든 좀 파괴적인 해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어떤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도 북핵 문제의 공동 해법을 찾지 못하고 회담이 끝난 상황에서 한반도로 미 항공모함이 향한 것은 북핵 문제에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미국이 독자적인 방도를 찾겠다고 예고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중은 시간을 정해서라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특단의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도 이제 당사국인 한국이 한반도 논의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주요 외신들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한반도 관련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주요 외신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어떤 북핵 문제에 대해서 돌파구를 찾지는 못했지만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100일 계획에 합의한 것은 성과라고 이제 논평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 가려져서 뒷심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비평했는데요.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대북 압박 협의를 받아내지 못한 점과 철강 제품을 둘러싸고 어떤 양국 간의 마찰 같은 것을 우려하면서 결국에는 경제적 또 군사적인 갈등의 골이 완화되지는 않았다고 이제 분석했습니다. CNN도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 이제 북핵 문제인데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서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지금까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인 인내를 해왔지만 이제는 미국 단독으로라도 이를 해결할 시점에 와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은 양국 정상이 마찰을 빚지 않았다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이제 우려했던 트럼프의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제 안도한 것이죠. 한편은 이제 중국 언론의 반응은 미국 언론의 반응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CCTV는 시진핑 주석 부부의 미국 도착 순간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양국 간의 어떤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고요. 신화통신은 두 정상이 서로의 존중 속에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의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환구시보도 이번 회담이 대대적인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이제 교도통신과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들도 대북 대응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없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미국이 중국의 어떤 군비 확장을 견제하는 메시지를 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오히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반도 주변에 변화되는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통령 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엄중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바람직한 언론 보도 태도 짚어주시죠. 네,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미래가 걸려 있다고 보아도 될 만큼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미국은 이미 그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실행하겠다고 밝혔고 거기에는 군사적인 의미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전략무기 자산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되고 있죠. 중국 정부도 북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양자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고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도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이제 북이 계속해서 오판을 한다면 미국의 군사 개입을 부를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미국의 다음 조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중국이 북에 통보했다는 양자 조치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 문제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이제 안보와 외교 문제가 최대 이슈로 또 올랐는데요. 정치권은 이제 표를 의식한 발언이나 어떤 원칙론을 좀 뛰어넘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북핵 문제를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은 대북 대응을 하기 전에 이제 사전에 우리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된다. 이런 논평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인 어떤 실행 방안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종 루머, 또 페이크 뉴스, 이런 확인되지 않은 과잉 보도 등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부추기지 않도록 언론의 그 사실 확인과 또 현실적인 제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 정상회담 관련 보도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Had a long discussion already, and so far I have gotten nothing, absolutely nothing. But we have developed a friendship, I can see that, and I think long term we're going to have a very, very great relationship.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